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로 윤동주 시인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됐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남긴 시집을 보관했던 광양 정병욱 생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조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 저항 시인으로 주옥 같은 서정시를 남겼던 윤동주. 윤동주는 지난 1941년 일본으로 떠나기 전 자신이 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후배인 정병욱 서울대 교수에 맡겼습니다. 정 교수는 이 시집을 광양시 망덕포구의 고향집에 보관했고 해방 이후 윤동주의 대표적인 시집으로 발간합니다. 이후 윤동주 유고를 숨겼던 정병욱 생가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겨진 원고는 연세대 윤동주 기념관으로 옮겨졌고 최근 이 원고를 복사해 정병욱 생가에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문학의 장소로 또 이 두 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리는 장소로 잘 이용이 되었으면 보람된 일이 되겠습니다. 광양시는 윤동주를 세상에 알리게 한 정병욱 교수와의 우정을 스토리텔링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모교인 서울연세대와 광양 정병욱 생가를 연계한 윤동주 테마 투어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정병욱 생가 주변에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정병욱 가옥을 개방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하동군과 함께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 건립 사업에도 해서 이 주변이 관광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살의 짧은 생애 속에 독립의 염원을 아름다운 시로 풀어낸 윤동주. 올해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보관된 시집을 통해 오늘의 윤 시인을 있게 한 유적지로 광양 가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항의 야경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됩니다.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이순신대교, 광양항 등을 야경 관광상품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을 연계한 야경 투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해당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야경 투어 지역을 현장 답사하고 여수 야경과 비교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파악한 뒤 세부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스승의 날인 어제 카네이션조차 마음대로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여수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리 기자입니다. 전을 부치고 밥을 볶고 샌드위치를 만들며 학생들은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그동안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요리가 끝나고 선생님들이 직접 맛을 봅니다. 여수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회에서 아이디어를 모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이처럼 직접 만든 요리로 전달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실행이 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뭔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와 선생님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걸. 여수의 또 다른 중학교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승에게 예를 갖춰 차를 대접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공직자와 교직원, 언론인 등에게 적용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 이 법은 금품 제공뿐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이에서 커피 한 잔 사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이 법에 저촉돼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요즘 선물도 마음대로 못하고 받기도 참 어렵고 그러는데 이렇게 편지랑 또 학생회에서 이렇게 같이 꽃이랑 이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또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담을 덜어 좋다는 입장과 감사의 표현은 하고 싶은데 규제가 너무 심해 혼란스럽다는 입장 사이에서 학생들 스스로의 현명한 고민 끝에 선생님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는 섬진강 인문학교와 순천교육청이 지역 청소년들의 미디어 교육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섬진강 인문학교와 순천교육청은 어제 협약식을 갖고 지역 청소년들이 미디어와 저널리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참 언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섬진강 미디어 학교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섬진강 미디어학교는 오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주 한 차례 섬진강 인문학교에서 참가비 없이 재능 기부로 진행되며 하반기에 2기를 모집합니다. 순천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중학교 이설을 둘러싼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 계획이 법 체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구도심 지역의 반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가 도교육청과 맺은 협약의 골자는 중학교 이설 사업비 가운데 200억 원 상당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을 의회 동의 없이 체결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게 시의회의 입장. 조충훈 시장은 직접 자체 감사까지 지시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다른 법 위반의 소지까지 제기되면서 잡음은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지방재정법은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나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 당국도 법적 제한 사유를 확인한 뒤 협약대로 이행하는 건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해석으로만 본다면, 해석만 놓고 본다면 직접 지원은 불가한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현재 판단입니다. 협약을 둘러싼 위법 논란의 와중에 이번에는 구도심 지역의 반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건립 계획이 이어지며 원도심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지는 지역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인구가 적은 매곡 삼산동 쪽의 학교를 인구가 많은 신대집으로 이전 건립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도 완전 배치되는 것이며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소외감을 드리는 일로서 순천시의 허술한 행정이 피해 지역 학생, 학부모들의 반감을 키워 학교 이설을 둘러싼 진통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된 김갑섭 행정부지사가 도정 공백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어제 실국장 토론회와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섬 가꾸기 민선 6기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또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현안과 대선 공약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비교적 온전한 유해가 수습된 데 이어 세월호 곳곳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객실과 화장실 등 5곳에서 따로 발견되고 있는 만큼 미수습자를 모두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일반인 승객들이 머물렀던 세월호 3층에서도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2층 화물칸과 연결된 에스컬레이터가 있던 곳으로 하루 동안 10점 이상이 수거됐습니다. 미수습자 권재근 씨와 이영숙 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현재까지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된 곳은 세월호 3, 4층 5개고요. 4층은 학생 4명과 교사 등 5명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어린이인 권혁규 군을 이곳에서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에서는 8인실에서 미수습자 조은화 양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비교적 온전하게 수습된 데 이어 3곳에서 각각 뼈가 발견됐습니다. 중앙의 화장실에서도 뼈 10여 점이 나왔지만 미수습자가 아닌 앞서 이곳에서 수습된 희생자의 흔적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3, 4, 5층 44개 구역 가운데 14개 구역에서 1차 수색이 완료된 상태. 수습팀은 남은 미수습자 8명이 머물렀던 추정 위치와 뼈가 발견된 객실 등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흥군의 오마권역 정비 사업이 마무리돼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고흥군은 어제 박병종 군수와 지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마권역 정비 사업 준공식을 갖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입을 위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오마권역 정비 사업에는
국비를 포함해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이번 사업으로 도덕면 일원에 주민복합문화센터와 해양자원체험시설 등이 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적정 임금을 통해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또 일자리도 늘린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광주시는 새 정부의 역할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대선 공약은 일자리 확대. 취임 이후 첫 번째 업무 지시도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에도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당대표 시절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대선 후보 때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5월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되었듯이 일자리 나눔과 사회 통합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광주시는 새 정부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실현할 기업을 아직 유치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광주시는 출항열차 사업과 연계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프라가 구축되고 또 수요가 확보되기 때문에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투자에 매우 유리한 이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광주시는 산자부와 노동부 등의 정부 부처가 새 정부 출범 직전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정권 초기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실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여수경찰서 소속 26살 A순경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술집에서 만난 여대생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여수경찰서 소속 A순경이 입건됐습니다. A순경은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경찰은 주변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해 하절기 설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갑작스런 고장이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설비 작동 상태와 핵심 전기 설비 가동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광양제철소는 또 직원들의 설비 점검과 조치 능력 향상을 위해 부서별 맞춤형 정비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이상 징후가 있는 설비를 미리 관리함으로써 설비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남해화학 노사가 2017 임금협상 사측 위임과 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남해화학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전국에 구름이 낀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 옅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고요. 미세먼지는 대부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 상태 깨끗합니다. 낮부터는 다시 기온도 오를 텐데요. 한낮에 서울 2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에는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처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곳곳으로는 구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대에도 전국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